과천제가 전세값 떨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쏟아지는 물량 공급에 떨어진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공급 때문에 떨어진다, 공급 많이 살 길이다. 뭐 물론 공급이 영향을 많이 주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라, 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공급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공급 문제가 아니죠. 과천에 왜 전세난이 왜 났었어요? 지정타 청약 수요가 많이 들어왔죠. 추후에 과천 신도시도 청약 수요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입주 막 쏟아져서 하락했냐? 그 전에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지정타가 지금 청약을 받았죠. 3개 단지. 여기 청약한 사람들 거기 계속 전세 비싸게 주고 살 필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빠져나갔다. 3400세대 입주해서 전세값 하락했다. 그렇다면은 2017년, 2018년 이때가 신규 아파트 입주는 서울이 제일 많았는데 왜 그때 안 떨어졌죠? 2017년에 똘똘한 첸이 뭐니 하면서 더 올랐죠. 중요한 거는 공급이 아니라 심리다, 심리. 신규 공급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저 공급을 무주택자가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느냐,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늘릴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요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그동안 많은 공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올랐던 이유는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만든 정책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야지 여태까지 있었던 그 공급이 터지는 거죠. 예전에 과천은 맨날 뭐 다르다, 경기도에 속해 있을 뿐 강남과 다를 바 없다. 아니에요. 가격만 비싼 거죠. 강남이나 판교 정도의 학군이 되나, 과천도 뭐 학군이 아주 나쁘진 않은데 그 정도 되냐, 아니면 뭐 저기 뭐 대형 병원이 있냐, 엄청난 자족시설이 있냐. 사실상 과천은 베드타운으로 시작했죠. 중요한 건 강남만큼 여건을 갖췄냐죠. 사실상 강남과 다를 바 없다. 어떤 면에서 여건이 이거 이런 것들을 갖춰서 다를 바 없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군, 자족시설, 교통 3가지 갖춰야 되는데, 대중교통, 과천이 대중교통이 있냐, 그 다음에 뭐 상권 대단하냐, 여러 면에서 불리한데 그냥 비싸니까 강남 못지않다.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이라는 거죠. 자, 매매 가격지수 강남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었다. 근데 분명히 멈췄었는데 지금 막 다시 유도하니까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 이번에 나타난 거죠. 전세 가격지수도 지금 멈추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입주량 내년엔 더 많이 입주되죠. 그리고 뭐 22, 23년 하면서 과천에는 어차피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입주 많이 해도 영향 바로바로 가죠. 거기다가 얼마 안 있으면 과천 신도시도 여기까지만 나왔지만 그 뒤에 5천 가구 정도 더 들어올 예정이고. 자, 거래량 어때요? 최근 신고된 것들은 거의 뭐 요때 신고된 거일 텐데 거래량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격이 저렇게 팍 뛰었다는 거는 매건이 고가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지인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데, 외지인 비중 높아지니까 과천 외부에서 엄청 사간다가 아니라 7월 이후로 계속 외지인 거래량은 줄어서 보합세인데 거래량이 더 줄었으니까 증가하는 거죠. 계약일 기준으로도 잠깐 튀었다가 뭐 11월 아직 뭐 다 나온 건 아니니까 10월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12월에 아직 2건 엄청나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전월세 거래량 떨어지고 있죠. 분양 마무리 입주 물량만 3,500가구에 달한다. 지정타 분양 마무리 입주 물량만 3,500가구, 57만 명 몰린 지정타 3,500가구 지금 입주하나요? 아니죠. 여기 당첨된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거죠. 당첨 안 된 사람들은 그 다음 지정타 노릴 테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가 뚝뚝 떨어지죠. 3,500가구 중에서 다 과천은 아니겠죠. 뭐 서울, 경기도 있고, 그래도 꽤나 많은 숫자들이 지금 전세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정타 노리고 들어왔던 수요들 엄청나게 몰렸었는데 빠지면서 전세가 떨어지고 있죠. 제가 그래서 과천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남도 3기 신도시 그 조기 분양하고서 당첨되면은 그 사람들 거기 굳이 안 살고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세가 영향 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하남이 3기 신도시 중에서 교산 신도시가 가장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전세를 찾으면서 수요가 몰리면서 급격히 올랐다. 똑같은 상황인 거죠. 단지 과천이 먼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지정타 분양이 더 빨랐으니까.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뭐 집값 폭등한 것처럼, 이번 주에 다시 폭등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멈췄다. 호가만 높아지고 있는 거죠. 호가만 쭉쭉 올리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뭐 지금 뛰고 있는 데가 어디냐? 저번 주에 엄청나게 가격 오른 데가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다라는 거죠. 과천 8, 9 단지 조합 설립, 가시화, 2년 거주 요건 피하나. 왜? 언제 되니까 2년 거주 요건이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고 이번 달 내에 통과해서 3월까지 예상된다. 즉
지금 재건축 단지 중 내년 3월쯤 된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3월 전에 추진 실패하면은 이 단지는 이제 망하는 거죠. 굉장히 막 동의 안 하겠죠. 사람들이 조합에서도. 아, 나 아직 2년 안 됐으니까 추진하지 마. 나 2년 살아야 돼. 팔려면 재건축 아파트 누가 사겠어요? 나는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재건축을 해가지고 차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뭐 재초안도 있고 불편하고 하니까 한 뭐 15억에 샀다가 한 17억까지 오르면 팔 거야. 이 생각으로 샀는데 못 팔아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나겠죠. 자, 그러면서 8, 9단지가 가격이 뛰었죠. 최근 거래 급격히 높은 가격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가격 더 띄우고 있죠. 12월 13일 조합 창립 총회 재건축 투자 유망 이런 식으로 붙여서 팔고 있더라. 전세는 그대로죠. 거의 여기 뭐 떨어진다기보다 보합 추세고 여기는 조금 오르는 추세더라. 근데 재건축 부담금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과천주공 4단지 같은 경우 1인당 1억 400 이 가격에 그 정도였으면 8, 9단지도 그것도 생각하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 정도 초과이익 환수를 당할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가지고 이거 가지고 누가 재건축하냐 자꾸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가지고 징징대는 것들이랑 재초안 가지고 징징대는 것들은 다 투기꾼들이고 들어주지 말아야 되죠.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징징댄다. 양도세는 번만큼이 때리는 거예요. 많이 번 만큼 많이 내는 건데 많이 내니까 징징대지 말고 많이 번 걸 생각해야죠. 그것도 감사해야 할 줄 모르고 징징대고 있는 거죠. 재초안도 뭐예요?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한다. 이익이 그만큼 났으니까 환수하는 건데 저거 가지고 징징댄다. 엄청 많이 때린다고 하면서 이걸 풀어줘야 뭐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양도세를 풀어줘야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딴 얘기하는 인간들, 이딴 얘기하는 언론들 불로소득을 그만큼 남겨먹고도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죠. 만점 통장도 던졌대요. 만점 많이 던졌죠. 저희한테도 문의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해도 되냐.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1매매가 2청약 가격이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 거품이 엄청나다. 요것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이 정도 나왔어요. 왜 여기 전세 살려고 하겠어요? 서울 인천은 가점 74점인데 69점도 과천에 살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길을 쓰고 전세 살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빠지니까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73점도 떨어졌다. 지금 뭐 분상제가 조금 애매하게 시행되긴 했어도 영향은 분명히 줄 것이고 그게 좀 애매하게 시행돼서 좀 핀셋 형식으로 들어가서 영향이 조금 더 늦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항상 앞뒤로 해서 막 밀어내기 분양 몰리고 막 그때 집값 폭등한다 하면서 그때를 전후로 가격이 쭉 오르고 청약 엄청나게 몰리는데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 청약도 저렇게 안 몰리죠.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피크일 때다. 그리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뭐 여기서도 뭐 매점 매석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답이다. 물론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또 분양을 차익이라고 보면은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죠. 왜? 10년 뒤에요. 10년 뒤. 제가 맨날 인구 감소 이야기하고 있죠. 인구 감소한다는데 애들 되게 많은데 그렇게 느껴지겠죠. 깐난 애기들이 지금 뭐 사회에 돌아다니고 이런 게 티가 안 나죠. 10년 뒤에 보면 어때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작살나고 있는 게 보인다. 10년 뒤에 전매 가능하죠. 그때까지 지금 가격이 되느냐. 인구 감소가 그때는 눈에 확연히 띄죠. 인구 감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시작했죠. 그러면 그때쯤에 한 10살, 11살 이때부터 쭉쭉 줄어드는 게 보일 텐데. 그리고 출산율 엄청나게 떨어지고 15년부터 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죠. 5년 뒤만 돼봐도 초등학생들 지금 쭉쭉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일 거다. 지금 0.84죠. 20년 뒤에 가봐요. 성인이 없어요. 물론 지금 뭐 로또 분양에 대해서 이거를 투기라고 가정하고 뭐 이야기해가지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로또 분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분양가를 올려라 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말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아예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언론은 한 수이죠.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는 당첨되자마자 8억 돈방석이래요. 요즘 돈방석은 그냥 방석이에요.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방석으로만 쓰이는 거죠. 그 방석이 나중에 8억에 팔리냐? 안 팔리죠. 자꾸 지금 로또 하면은 그 차익이 다 돈이다. 그러면서 뭐 무조건 집값은 오른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차익을 올릴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데 언제까지 되는지는 조만간 지켜보면 나오겠죠. 자, 지금도 분양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전세가 떨어지면 안 되죠. 집값 계속 올려줘야 되죠. 공공분양이라 하더라도 공공분양에서 건설사들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공동명의 유리 저희들 잘해도 뭐 1억 번다. 만점의 기죽지만 뭐 희망은 있다 하면서 계속 유도하고 있고 계속 돈 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로또 공동명의 아무리 해봐야 10년 뒤에 어떻게 되나. 그리고 부정청약 같은 경우 적극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아마도 이번 과천에서도 꽤나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고시원 당첨자들
집중적으로 수사해 봐야 되겠죠. 제가 굉장히 막 쓰레기 기사들도 많이 보긴 했는데 자녀 수 늘리려고 입양을 했다가 아파트 당첨되고 파양한 사람,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다 적발해가지고 특히 뭐 입양했다 파양한 그런 인간들은 감옥에 쳐넣어야죠. 사람을 이용하고 있죠.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시작합니다. 과천에는 7,000가구 들어오죠. 요것도 조만간 들어올 것이다. 지금 지정타 들어오고 7,000가구 들어오고 계속 얘기가 된 거죠. 지정타가 입지가 안 좋냐? 그렇게 따지면은 왜 저기가 로또라고 그래요? 입지가 괜찮으니까 로또라고 하는 거죠. 저기 가격 따라갈 거다. 지들 말하는 게 그거죠. 그리고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공급이 많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지정타 들어오고 과천 신도시 들어오고 하는데 왜 공급이 많이 들어오는데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대로 공급 때문에 오르고 떨어지는 게 아니다. 지금은 매수 심리 때문에 오르고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를 잡는 정책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과천 전세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천 집값은 청약에 대한 심리 때문에 올랐던 거죠. 즉 과천은 전세값이든 집값이든 다 심리 때문에 오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이 좀 있고, 근데 사실상 과천에 지금 뭐 자적시설 엄청나게 들어갔나요? 청사도 대부분 세종으로 많이 옮겼고, 물론 다시 들어온 기간도 있지만 사실상 규모는 줄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에 가깝대요. 강남에 가까우면서 인프라 더 좋은 데는 어떻게 따지면 판교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학군도 좋고 여러 가지 인프라 많이 갖추고 있죠. 자적시설도 있고. 그런데 그냥 몰라, 아무튼 부촌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일 뿐이다. 부촌이 되려면요 그만큼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과천은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런데 뭐 때문에 든 거예요? 재건축 완화. 언제 완화했어요? 2014년 12월 30일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부동산 3법. 근데 1기 신도시는 30년으로 그 전에 연암 완화했었죠. 9월에 연암 완화했는데 1기 신도시는 89년부터 91년 이때 해가지고 보통 90년 91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80년대 완전히 초반 이런 아파트들 많으니까 이거 영향 그대로 받으면서 재건축 추진하면서 가격 뜨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재건축 규제 강화되고 있는데 가격만 유지되고 있다. 재건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과천 영향 크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재건축 규제 계속 강화되고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